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FTX라는 폭풍우가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그 피해 상황,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은 살짝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이죠. 바이낸스의 CG가 FTX의 연쇄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바이낸스는 산업회복기금을 조성하여 다른 면에서는 강력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를 돕고 있습니다. 자, 멀쩡한 회사인데 갑자기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회사들을 돕겠다라고 CJ 바이낸스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화된 거래소는 이래야 한다라는 약속을 발표합니다. 자, 함께 살펴보자면 사용자 자금에 대한 위험 회피 건드리면 안 된다. 사용자의 자금을 거래소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소 토큰을 담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실시간 자산 증명 공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Proof of Reserve. 거래소마다 코인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CG가 제의를 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른 거래소들이 따라서 그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래소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하얀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파란 색깔 라인이 거래소 보유량인데 이 보유량이 지금 급격히 줄고 있죠. 이번 FTX 사태를 통해서 야, 이거 불안하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겠네 하면서 다들 빼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 안전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거래소 측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거죠. 거래소들이 손님들이 다 돈 빼니까 이거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요즘 가장 불안한 거래소가 있다면 바로 이 크립토닷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립토닷컴이 불안하고 왜 이게 시작되었냐면 크립토닷컴이 4억 달러의 이더리움을 게이트 IO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확인을 위해서 장난치려고 보낸 게 아니냐, 얘네들 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되면서 급격하게 추락을 했는데 크립토닷컴이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옮긴 건 한 달 전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실수로 옮겼다. 아니, 실수로 옮길 게 따로 있지. 4억 달러의 이 코인을 실수로 다른 거래소로, 그것도 이런 개인 지갑, 하드 지갑이 아닌 다른 거래소로 보냈다. 이건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아이고 위험하네 하고 다 빠져나가니까 분위기가 다 나가니까 이거 와르르 무너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CEO가 나와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돈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프루프 오브 리저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크립토닷컴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금 현재의 크립토닷컴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지갑이 있는데 이게 다 크립토닷컴이 발표한 지갑 주소입니다. 이 지갑 주소들을 탈탈 털어서 합쳐봤더니 25억 달러 규모의 코인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있나 보네 아휴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느 정도는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닷컴이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일 했습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 돈 많아요 해도 아무도 안 믿죠. FTX도 그랬으니까. 셀시우스도 그랬고 보이저도 그랬고 걱정 없어요 해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괜찮네 하면서 안심을 할 수가 있죠. 25억 달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다른 거래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쿠코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입니다. 26억 달러. 그러니까 크립토닷컴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오비의 전체 지갑을 합친 겁니다. 이렇게 33억 달러. 조금 더 많죠.
자,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이낸스는 역시 646억 달러. 와, 다른 거래소의 뭐 거의 20배가 넘는 그런 규모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낸스의 이 포트폴리오를 보자면 BUSD가 가장 높고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코인. BNB 코인이 9.3%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자, 이제는 알라메다 리서치.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에 상장되는 코인의 리스트를 미리 빼돌려서 그걸 가지고 매수를 한 다음에 재미를 봤다. 와, 이거 완전히 범죄죠, 이것도. 야, 알라메다 리서치가 그렇게나 많이 해먹었는데 이거 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렇게나 재미를 봤는데 왜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멍이 났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레버리지로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 초에 굉장히 심하게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잘못하면 완전 박살나죠. 또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쓸데없는데 돈을 막 갖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뭐 어디 높은 데다가 상납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런 구멍 난 걸 메꾸려니까 있지도 않은 FTT 토큰을 발행해서 갖다가 넣고, 그리고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멀쩡한 친구들 잡아뜨리고 누르고 해서 막 사기쳐서 돈 끌어 모아서 이걸 메꾸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좀 메꾸다가 또 이상한 짓 하다가 날리고, 그러니까 좀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 그래도 만약에 알라메다 리서치한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앞으로 2, 3년 이렇게 해먹었다면 뭐 8억 달러, 80억 달러도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무너져 내린 건데, 이건 뭐 잘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속은 쓰리지만 우리가.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거듭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는 민주당의 후원자니까 조사 없을 거야. 그리고 요걸 올려요. 샘 뱅크맨 프리드와 게리 겐슬러 간의 이상한 관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여성분은 캐롤라인 앨리슨,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입니다. 이 여자가 이 샘 뱅크맨 프리드와 사귀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사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인 관계였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 앨리슨의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데요, 글렌 앨리슨, 이 사람은 MIT의 교수입니다. 게리 겐슬러의 옛 상사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그래서 지금 게리 겐슬러와 샘 뱅크맨 프리드 연결 혐의에 대한 의외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수천 명이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샅샅이 조사해서 밝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솔라나가 FTX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와의 관계를, 금전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지금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투명하게 이걸 공개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라나 파운데이션에서 FTX 알라메다한테 혹시 코인 넣어놨다가 털린 게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324만 주의 FTX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43만 개의 FTT 토큰을 FTX닷컴에 넣어놨어요. 솔라나 파운데이션에서. 이거 날린 거죠. 그리고 1억 3,400만 개의 세럼 토큰을 FTX닷컴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것도 지금 털려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큰 타격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거래를 공개합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2020년 8월 31일에 400만 개의 솔라나를 매수를 합니다. 이건 벌써 락업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1일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1200만 개의 솔라나를 매수를 합니다. 요건 2027년까지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락업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7일에 3,400만 개의 솔라나를 매수를 하는데요. 이건 락업이 2028년에 풀립니다.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자, 그래서 이 5천만 개 정도 되죠. 5천만 개의 솔라나 중에 400만 개는 락업이 풀려버린 상태고 나머지 4,600만 개 정도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락업이 단계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솔라나에 아무래도 매도세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솔라나 랩에서도 알라메다 리서치에 솔라나를 팔았는데요. 750만 개 그리고 6만 1000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이거는 한 방에 풀립니다. 2025년 3월 1일 그리고 2025년 5월 17일에 락업이 풀리게 됩니다. 제가 솔라나 락업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솔라나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초기 투자자가 있는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락업을 해놓습니다. 투자하면 코인을 주게 되는데 코인을 금방 팔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락업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팔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솔라나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어차피 지금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락업 해제되는 거는 벌써 솔라나 투자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솔라나의 토크노믹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락업 해제 날짜에 맞춰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FTX의 다른 피해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보이저죠. 보이저가 FTX가 자기네 코인 다 사주기로 했잖아요. 경매 붙였는데 FTX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사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FTX가 이렇게 자빠져 버렸으니까 보이저는 이제 다른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타워라는 데서 새로운 오퍼를 집어넣습니다. FTX가 예전에 제시한 금액보다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회사들도 많이 오퍼를 넣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셀시우스입니다. 셀시우스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알라메다 리서치한테 1200만 달러를 털렸습니다. 이번에 1200만 달러를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놈들이 망해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참 이거 셀시우스는 자산도 지금 자꾸 줄어만 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도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데서 장비를 지금 셀시우스한테 대여를 해줬는데 그거 지금 돈 달라고 난립니다. 지금 셀시우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록파이. 블록파이가 파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와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율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파산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파이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FTX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피해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FTX닷컴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이거 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지금 FTX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규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샘 이놈이 튀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해킹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이동을 한 상태고 그걸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시고 냉정하게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용기 내시고 언젠가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까. 터널의 끝은 있겠죠. 함께 응원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